네, 편입학 체크사항 공인영어 파트인데요. 네, 최근 서경대학교가 올해부터는 편입영어 대신에 공인영어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저희한테 불러올까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인서울 편입할 거면 편입영어다, 직업국 편입할 거면 공인영어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지난 2, 3년간의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이 공인영어 성적이 중요했던 순간들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당 영상을 보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영어,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인영어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토익, 탭스, 토플 등이 있죠. 근데 편입을 준비하는 대다수는 토익으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저희가 고등학생 때 공부했던 영어랑 유사해서 그래요. 이 토익은요, LC와 RC인 듣기와 독해로 구성이 되고요. 바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영어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탭스도 방식은 유사하지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장벽이 좀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토플은 써야 되고 말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저같이 책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한 친구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공인영어 점수가 편입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볼 건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인영어 점수 자체로 학생들을 줄 세워서 선발하는 대학교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지방거점 국립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울 및 수도권 대학을 보더라도 상명대, 최근 변경되었었던 한양대 에리카, 올해 2024년도 5월에 발표를 했죠. 서경대학교, 그리고 성신여대랑 동덕여대가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요, 1차적으로 공인영어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일단 공인영어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대학들의 편입 합격생들의 공인영어 점수를 보면요, 토익 자체로 봤을 때 900점대, 만점에 가까운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토익의 비중이 적은 학교들도 존재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토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편입시험장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토익은 입장권 같은 개념이에요. 토익으로 입장을 하고 입장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경희대, 서울시립대, 과기대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학생들이 보통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경희대는 토익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급이 있으니까 만점에 가까운 900점대가 있어야겠지, 이러면서 지레 포기를 하고 에이 모르겠다, 공인영어 안 해, 경희대 접수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보면요, 충격적입니다. 제가 편입 합격생들과 인터뷰도 해봤고요. 관계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꽤나 점수가 낮았어요. 토익 점수가요 700점대도 많았고요, 그 미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입에 지원할 대학교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난 중앙대도 가고 싶고 부산대도 가고 싶어, 이러면은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전형 자체가 상반되다 보니까 힘이 분산되고 약해집니다. 저희가 제한 시간 내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인영어는요, 둘 중에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나는 공인영어 점수로만 준비를 해서 대학교를 갈 거야, 혹은 공인영어 점수로 입장권을 갖춰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정해지면서 내가 토익을 몇 점까지 맞아야 될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 서경대가요, 공인영어로 변경된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변경들이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 시립대, 동국대가 원래는 편입영어 전형이 아니라 공인영어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교들이었어요. 합격생들의 평균 커트라인이 900점대, 만점도 많았죠. 근데 이런 대학교들이 공인영어를 안 보고 저희는 편입영어로 보겠다, 변경이 됐죠. 반대로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요, 편입영어를 보다가 공인영어로 바꾼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 편입은요,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공인영어를 꼭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런 분들은 공인영어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내가 인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편입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을이라는 시점에서 편입영어 점수가 뭔가 안 나오고 있다, 문법 개념도 확실히 안 잡혀 있고 독해도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랬을 땐 공인영어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죠. 이 공인영어는요, 편입영어랑은 스타일이 또 달라요. 내가 문제 유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토익은요, 약간 타임어택의 느낌이 있고요, 공식들이 존재합니다. 듣기 1번 문제가 나오기 전에 몇 문제까지 풀려 있어야 된다 등등, 이렇게 토익을 위한 공부 시간을 따로 추가로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편입영어가 흔들리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인데요, 듣기를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이 토익은요, 듣기가 절반이에요. 듣기 위해서 귀를 뚫으려면요, 무한적으로 반복하면서 쉐도잉, 딕테이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귀가 막혀있는 분들은 여기서 시간을 많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영어 듣기 평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베이스를 알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이 두 가지 유형에 반대되는 사람을 보면요, 되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편입 영어를 최소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법이랑 독해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토익으로 넘어가서 RC 파트를 딱 보면은 되게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문제 패턴만 익히고 들어가면 RC는 점수가 나옵니다. 또 귀가 뚫려있기 때문에 LC는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RC 3,400점대, LC 3,400점대가 돼서 대략 7,800점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간에 점수대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당장 얻는 거는 좀 힘들어요. 내 공부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서 토익으로 입장권을 갖추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공인영어 주의사항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공인영어는요, 한번 빠지면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780이다, 뭔가 한 번 더 봐서 800점대를 넘겨볼까? 이런 욕구가 올라옵니다. 이러면서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인영어를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점수대에 대한 바운더리를 정해놓으세요. 그래서 그 안에 점수가 들어왔다면 깔끔하게 손 터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이 공인영어는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상합니다. 보통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학교 입학처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보시면요, 나와 있어요. 예를
예를 들어 12월 며칠까지 확보된 공인영어 점수까지만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기한 이후에 나온 점수는 아쉽게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5년 전, 10년 전에 취득한 공인영어 점수 인정될까요? 안 됩니다. 이 토익은 너무 일찍 보더라도 인정을 안 해줘요. 현재는 2년까지의 유통기한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입에 공인영어 점수를 써먹으려면 적절한 시기에 응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2년 안에 그리고 마지막 인정 기간까지 확보된 가장 높은 토익 점수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체크할 때 애매한 게 편입은요, 결혼이 발생했을 때 거기 TO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요강 자체도 늦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11월, 12월에 모집 요강이 나오는데 이때 보고 나서 대응을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입생들은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올라왔던 모집 요강을 보고 올해 걸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편입이 많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편입은 이렇게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요, 본인이 세운 목표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확실하게 얻는다면 합격률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